안녕하세요. 느리게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채널 느린성장연구소 사이파파입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중2 아들이 새벽 2시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빠가 야, 이 자식아, 정신 있는 거야? 도대체 너 이 시간까지 뭐 하다가 기어 들어오는 거야? 제대로 좀 놔볼래? 애 막 가슴을 막 밀면서 아우 이거 좁힐 수도 없고 그냥 너 이씨 앞으로 또 이렇게 늦으면 아주 죽을 줄 알아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음 날 아이는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1번 더 일찍 들어온다, 2번 더 늦게 들어온다, 3번 그대로 새벽 2시에 들어온다. 자, 정답해 볼까요? 그렇죠, 2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뭐 3번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절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1번일 리는 없다는 거죠. 자, 먼저 보상과 처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은요, 행동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이 무조건 막 되게 나쁜 행동을 한 뭐 때리고 막 이런 게 무조건 다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은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과 처벌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목표 행동을 보통 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는 아들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잔소리라는 처벌을 제공한 겁니다. 자, 이게 처벌로 제대로 작용을 했다면 아이는 처벌을 받았으니까 늦은 귀가가 감소를 해야죠. 그러면 집에 일찍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 신나게 놀다가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귀가를 했는데 잔소리를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귀가를 했는데 잔소리라는 처벌을 받은 거죠. 자, 귀가에 대한 처벌을 받았으니 당연히 귀가라는 행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애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2시에 귀가하면 아빠한테 혼나니까 더 늦게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귀가 시간은 더 늦어지게 됩니다. 자, 사실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는 부모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은 잠을 못 자죠. 애가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새벽에 애가 문소리가 나면 이렇게 한숨 한번 쉬고, 그리고 아이가 방에 들어가는 소리 들리면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한번 나와서 인기척 한번 하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죠.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나 너 들어온 거 지금 알고 있어 라는 뉘앙스 정도. 그러나 엄마가 뭐라고 또 인사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아이한테는 처벌이 됩니다. 아버님들은 보통은 그냥 주무시죠. 어쩌다가, 근데 보통 자지만 어쩌다가 새벽에 이제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요즘 아버님들은 또 뭐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되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네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넌 알고 있냐, 이런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머님이 인기척을 하는 것이나 아버님이 한심하게 보는 거나 모두 아이한테는 불쾌자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들은 다 처벌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 아이의 귀가를 더 줄어들게 만듭니다. 즉, 귀가를 더 늦추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 부모가 원하는 건 아이의 귀가 행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들어오게 하는 거죠. 즉, 집에 더 자주 일찍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 어떤 행위를 증가시키려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귀가했을 때 편안함이 제공이 돼야지 집에 가면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집에 오는 행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자, 새벽 2시에 편의점 앞에서 애들이 이렇게 담배 꼬나물고 앉아있으면, 쪼그리고 막 앉아서 애들끼리 얘기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 애들 마음이 되게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도요, 늦게까지 놀면 일단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은요, 어딜 가나 나를 보는, 자신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되게 이렇게 경계하거나 좀 한심하게 보는 이런 시선들을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피곤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 피곤함이 쌓여 있어요.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신체적, 심리적 피곤함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 신체적, 심리적 피곤함이 놀고 싶은 마음이 주는 즐거움을 넘어서면 아이들은 이제는 정말 좀 쉬고 싶은 욕구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이가 어때야 마음이 제일 편하겠어요? 편안하게 몸과 마음이 쉴 수 있어야 아이는 마음이 편해지겠죠. 자, 이때 부모가 그냥 자고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예, 차라리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비행행동을 하는 아이는 부모님의 비난을 예상하고 있고 부모님이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는 이 비난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이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자, 부모님이 만약에 깨어있다면, 뭐 자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깨어있다면, 자, 나가서, 들어왔니? 씻고 쉬어라. 라고, 요 정도. 딱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예,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해주는 말을 가볍게 한마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마치 아이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본인들 뭐라 그러세요? 어휴, 우리 아들 이쁜 뭐 공부하고 왔네, 막 이래서 뭐 줄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밖에서 이제 새벽까지 놀다 들어온 건 사실은 되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되게 막 환영해 줄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일상적으로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잘 갔다 왔어? 쉬어? 라고 하는 것처럼, 예,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예. 자,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소파, 침대 이런 신체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비난이 없이 자신을 수용해주는 부모님, 예, 그리고 그것을 느끼면 아이는 심리적 보상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집은 편안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 애들이 바깥에서 좀 이제 바깥에 있을수록 신체적, 심리적 피곤함이 점점 증가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면 아빠가 뭐라 그럴 텐데, 이러면 들어가려다가 멈춥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이 피곤함이 없어지고 집에 들어가서 더 피곤할 일은 없어.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즉, 집에 더 빨리, 더 자주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방법을 통해 이렇게 저녁에 올 때 가볍게 적당히 수용적으로 편안하게 받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비행 문제가 완전히 다 고쳐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행 행동을 이것만으로 줄일 수는 없죠. 다만, 자, 비행 행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애들이 밤늦게까지 놀고 들어오고 공부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서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 일단 더 이상 화가 쌓이지는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계속 꾸준히 부모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대해주신다면 아이가 집에 왔을 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쌓일 일이 없죠. 화가 쌓이지 않으면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행 행동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자녀를 키우고 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성장 연구소 사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